네, 성남시 정자구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전국 지자체들이 서둘러 교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문제 다리들은 한 회사가 설계했고 적용한 공법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원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매일 걷던 교량이 보행로가 무너진다. 아마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장 조사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 또 또 압수수색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지금 현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 치마 혹은 이제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또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유사한 다른 교량에서도 집안 치마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접수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도 정자교 같은 경우도 이 주변에 집안 치마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교량의 이제 설계 방식이라든지 시공 방식, 한마디로 교량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자체가 워낙에 노후화되었고 또 노후화되어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계 당시에 여기가 이제 뭐 외팔보 형태로 되어 있다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시공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가 돼서 적정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마 교수께서도 화면 보셨겠습니다만 보행자가 우산을 들고 보행로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무너지는 시간을 보면 정말 2, 3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 전조 증상은 없었을까요? 아마도 전조 증상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이제 붕괴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 이를테면 파열음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갈라짐 현상이라든지 뭐 기울어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조 증상들은 나타나거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이 당시에 현장에서 보행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전조 증상들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이제 이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보행자 사고를 당하신 분이 어떻게 조치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런 전조 증상이 실제로 이제 이 CCTV 당시의 이 영상을 보면 이미 이 신호등 자체가 일부 기울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기울어짐 현상이라든지 전조 증상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그렇군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도 그 현장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들 보행로 걸어가실 때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걸어갈 때 물론 이렇게 포착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지점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이렇게 일반인 분들께서 육안으로 보셔서는 사실은 뭐 안심까지 하실 정도는 아닌데요. 예. 평상시와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계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균열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땅 꺼짐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런 교량의 이음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보다 조금 더 갈라져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혹은 또 이제 보행로의 지면 자체가 울퉁불퉁한다거나 혹은 기울어져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조 증상 혹은 또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식별된다면 평상시랑 다르게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이를테면 지자체라든지 이런 곳에 이상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상 상황을 본인이 확인했다면 예. 굳이 그 길을 말고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라고 봤을 때 상수도관 파열도 지금 경찰이 의심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다면 먼저 파열이 됐다면 상수도관에서 파열된 물들이 혹시라도 이 교량의 틈새, 갈라진 틈새라든지 안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어떤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 교량의 물이 이제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물이 굉장히 많이 물을 머금으면서 하중 자체가 늘어나서 구조적인 부담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수도관 파열 자체가 이 건물의 전후 관계, 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교량의 무너지는 단계에서 예. 어떻게 작용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시공 방식, 시공법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확인된 바로는 예. 여기가 이제 그 도로가 다니는 도로 부분에는 이제 교각이 있고요. 나머지 보행로 부분은 그 옆에 날개처럼 이제 붙이는 외팔부, 한마디로 이제 캔틸레버보 형태의 예. 이런 시공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붙일 때 철근의 이음 방식이 이제 겹침 이음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로 좀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러한 설계 방법 혹은 또 이런 부분의 시공 방법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충분히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 설계가 됐는지, 또 이런 설계에 맞춰서 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적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사용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다 들여다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히 설계 방법만 놓고 이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이를테면 이런 방법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각도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계에서는 이 철근을 일직선으로 세워서 시공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 네.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던데 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이 교량이 이제 지어진 지도 30년 이상 됐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 이 겹침 이음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권장하는 방식들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예.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겹침 이음 방식이라고 그래서 철근과 철근이 맞닿는 부분을 동일하게 이제 겹쳐서 이렇게 이제 시공하는 철근들을 시공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철근이 수백 개가 있다면 그 수백 개가 다 동일한 이음 방식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사실 이 부분의 응력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속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취약성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겹침 이음 방식보다는 엇걸림 이음 방식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있는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침 이음 방식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문제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단순히 겹침 이음 방식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겹침 이음 방식을 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의 안정성이 이제 반영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둥이 없고 보행로만 떠받치는 형태가 어떤 영향을 줬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그 부분도 사실 겹침 이음 방식이랑 이제 동일한 그러니까 같은 범주에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캔틸레버처럼 한쪽에 지지를 하면서 이제 매달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보행로가. 그럼 이제 매달리는 부분에 그 힘이 가장 많이 받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겹침 이음 방식과 이렇게 동일한 포인트로 위치를 할 때 훨씬 더 겹침 이음 방식의 이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한 가지 방식이 뭐가 문제다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외팔보 형태, 캔틸레버보 형태의 이런 이 형태와 여기 이제 겹침 이음 방식의 시공법 이런 것들이 사실 맞물리면서 위험성을 크게 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돼서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한 원인 분석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순회교, 불정교 이곳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회사가 시공을 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있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추가 재시공을 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여기는 통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또 공교롭게도 이러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시점에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해서 상당히 예.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안전 점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일부 보수 보완이 가능한지 혹은 또 전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전부 다 이제 재시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은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도 그 이제 충분히 보강을 통해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다면 뭐 보강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교량 자체가 이제 노후화가 도래한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년 이내에 어차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의 보강 이런 부분보다는 재시공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지자체들도 정자교와 비슷한 형식의 교량인 경우에 또 이제 부랴부랴 안전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안전점검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유관점검이나 뭐 정밀점검도 물론 실시하겠습니다만 교량 자체에 대한 뭐 구조적 안전성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집안 침하라든지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제 이 지하에 이제 토사가 이를테면 유출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예. 이 다리의 연결부라든지 또 다리 교각 하부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노면이라든지 도로면에 이를테면 이제 땅 꺼짐 현상이라든지 일반적인 보행이나 혹은 또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성 또 그리고 또 보행을 위해서 뭐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단순히 이번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안전성만 보겠다 이거보다는 전반적인 교량의 이용이라든지 또 그 자체의 안전성을 조금 더 정밀하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상황이 발생하고 그 뒤에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이 교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기반 시설, 이를테면 땅 속에 있는 하수관이라든지 도시를 이루는 기반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노후화가 도래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결함들이 나타나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뭐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도심의 이런 인프라들이 노후화가 이제 진행되는 이런 노후화가 진행돼서 문제가 생기는 시점들이 대부분 다 일치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다리 같은 경우도 한 3개의 교량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사실은 조금 더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뭐 모니터링 또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를테면 보수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를테면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IoT 기술, 이를테면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뭐 센서 기반의 이런 모니터링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개념에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를 보수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점이 돼서 사고 위험이 커졌다면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이런 좀 선제적인 방법으로의 어떤 이제 유지 관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2년에 이제 한 번씩 안전 점검은 있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가 보완하면 되는 겁니까? 기존의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들여다보는 시점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관점이었다면 오히려 그 당시에 들여다봤을 때 안전성은 확보되지만 상당히 노후화가 취약하거나 이를테면 안전한 점은 굉장히 오래돼서 또 이런 위험들이 또 재발할 수 있거나 또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되면서 취약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책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